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조심하고 눈치 본 줄 아냐? 자식 키운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차갑게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어머님,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을 평생 모시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면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지내시는 게 더 나은 거 아시잖아요? 나이 들어 너희 집에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요양원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내 진심이냐? 너희 부모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저희 부모님이라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셨겠죠? 어머님께서도 너무 기대만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빨리 떠나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평생 농사일을 해온 78세 최은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땅을 일구며 두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일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일해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흙과 씨앗을 돌보며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일이야말로 삶의 의미라 여겼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가면서 서울과 부산으로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나주에서 홀로 지내왔어요. 물론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게는 두 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들었을 때 저도 행복했어요. 내가 잘 키웠구나,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도 아프고 당뇨까지 찾아와 혼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주변에 병원도 별로 없는 시골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의사도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잠시 병원 치료를 받을 동안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큰아들네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큰아들네 집에 가보니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맞이하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며느리가 바쁜 탓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이 불편하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혼자 병원에 다녀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참자고 나중에 다시 나주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견디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 큰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저를 떠맡아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지 불편해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슬쩍 나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며느리의 불만 섞인 한숨 소리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제 자신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노년에 겪게 된 가족 간의 서운함과 갈등이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 나누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저는 자식들에게서 느낀 서운함과 홀로 서기 위해 내렸던 제 결단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온통 일과 가족에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의 작은 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땅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웠죠. 사실 농사일이라는 게 고단한 일이잖아요. 쉬는 날이 따로 없고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좌우되니 안정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며 모든 걸 견뎠습니다. 남편은 참 무뚝뚝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애정을 듬뿍 주려고 애썼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 요리법도 이웃에게 배워가며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시작한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농촌 생활이란 게 모든 게 부족하고 날마다 일을 해도 금방 나아지지 않으니 지치기도 했죠. 남편은 열심히 농기계를 다루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까지 마무리하며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적금도 넣고 농사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아이들 교육비로 쓰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와 남편처럼 고생시키지 말자라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자라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돈은 쉴 틈 없이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고 부족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품앗이 일도 나가면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두 아들은 둘 다 좋은 성적을 받았고 남편과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 느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큰아들은 서울로 둘째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며 가정을 꾸리기까지 저희는 한결같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 절약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 그 모든 짐을 떠안았지만 제 마음은 두 아들 덕에 늘 든든했습니다. 사실 혼자가 되니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두 아들이 저의 자랑스러움이자 삶의 이유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혼자 농사일을 계속하며 두 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만으로도 저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가끔씩 두 아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올 때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이 참 잘 자라주었구나. 이제 나는 내 삶을 즐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어찌나 착하고 예의 바르던지 정말 든든했어요. 제가 여생 동안 홀로 지내는 동안에도 자주 연락해주고 잘해줄 거라 믿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었고 안부 전화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사실 속으론 점점 외로움이 깊어갔어요. 그리고는 나이가 들며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고질적인 당뇨도 생겨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니 가까운 병원만 가도 피로가 밀려왔고 무거운 농사일을 혼자 해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나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죠.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나도 조금은 의지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어렵사리 전화를 걸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잠시 아들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왔던 저로서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 정도는 들어줄 거라 믿었고 혹시 아들과 함께 지내며 잠깐이나마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큰아들은 흔쾌히 허락했지만 막상 큰아들네 집에 도착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의 굳은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제게 조금씩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챙겨주던 모습이 사라지고 제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혼자 병원에 가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어렵게 같이 병원 좀 다녀줄 수 없겠니? 하는 부탁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도 생활이 많이 빠듯해서요.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머물고 나주로 돌아갈 때까지 견디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며느리와 큰아들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한숨을 내쉬며 저를 대했고 큰아들은 제가 언제쯤 나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은근히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갈수록 차가워질수록 제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잠시 의지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어머님 요양원에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한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으면서도 제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큰아들네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들네 집을 나올 때의 허망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고 떠나주기만을 바란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나온 저는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가족의 정을 느끼고 의지해 보려 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짐처럼 여기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네 집에 가면서 한켠에는 그래, 둘째만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저를 앉혀두고 어머니, 여기선 편하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셨죠? 하며 살뜰하게 제 안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잠시나마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따뜻함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너머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긴 어려우셔서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나 며느리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그들 역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게 보였던 친절과 관심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행동들마저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이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주는 척했던 것이 모두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저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나주에 있는 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 정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앞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어서요. 어머니도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그저 궁금해서가 아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이후로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은근슬쩍 나주에 있는 땅이나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식사 중에 어머님, 요즘엔 저희도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어머님이 물려주실 땅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속내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나 제가 홀로 지내며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직 나주에 있는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요. 나주에 있는 땅에 대해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큰아들의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저는 비로소 부아들이 결국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저 재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죠. 두 아들이 제게 보여준 관심과 걱정도 결국은 저의 재산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주로 돌아갈 결심을 그쳤습니다. 두 아들이 제 건강이나 행복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고 홀로 나주에서 생활하더라도 제 삶을 제가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 아들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나주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지요. 나주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온 날,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아들, 내외의 대접에 지치고, 더는 그들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발길은 무겁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낯익은 풍경과 오래된 나무들, 손때가 묻은 마당을 보자마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제야 정말 내가 돌아올 곳에 왔구나. 새벽마다 일어나 나가던 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한평생을 일구며 아이들 키운 이 집이야말로 제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기대려던 마음이 어리석었단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이젠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맞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땅과 재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궈온 논밭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아들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논밭을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게서 손을 뗀 듯 하던 두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나주로 내려왔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주에 있는 땅을 팔아버리셨다면서요? 그걸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그의 말투에는 불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다시금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이룬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마워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내가 잠깐 머물게 해달랬을 때도 너희는 나를 짐처럼 여겼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땅이 너희한테 필요한 거냐? 제 말에 큰아들은 방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울하다는 듯이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신다면 당연히 자식들에게도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 못지않게 화가 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요양원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땅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요양원을 알아본 게 그게 날 위해 최선을 다한 거란 말이냐? 내가 진정 나를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었겠니? 저는 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저를 이해하는 기색은커녕 여전히 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우리 곁에서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미리미리 요양원에 가셔서 편히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자 다시 한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내가 너희의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이 땅을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었지만 너희의 행동을 보고 모든 걸 다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더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재산뿐이었으니까. 제 말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한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는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이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작은 며느리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어머니를 모실 테니 이젠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차갑게 쳐다보며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결국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낙담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해 왔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날 이후 저는 다시 저만의 조용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주에서의 고된 세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자식들 대신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나주에서 홀로 일상을 보내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의 갈등을 끝맺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슬픔이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마음을 의지할 필요 없이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된 시간을 겪고 나니 제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전에는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하나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바람도 쐬러 나가고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농사일로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과는 다른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이웃들과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소일거리를 하며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더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이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쏟았던 정과 애정을 생각하면 연락 한 통 없는 그들이 너무나도 서운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섭섭함조차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나주에 남아있는 작은 밭을 돌보며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끼니를 챙기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지만 가까운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챙기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동네 병원을 오가며 느끼는 소소한 변화들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들과 겪었던 갈등과 상처들은 어쩌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좌절과 상처를 저 역시 겪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기대와 의무가 서로 엇갈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갈등을 내려놓고 더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값진 추억으로 남아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홀로 지내면서도 저 자신을 아끼고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